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스톨 앤 임포트, 그 다음에 텐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텐서플로우에서 모델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리캡해 보자면 시퀀셜 API, 펑셔널 API, 서브클래싱 API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퀀셜 API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에 시퀀셜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시퀀셜이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레이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리스트를 그대로 넣는 방법도 있고 레이어들을 하나씩 넣는 방법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펑셔널 API에서는요, 여기서 인풋을 정의를 하고요. 이 인풋은 다음 레이어에 들어가서 conv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conv1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레이어에 들어가서 pull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 라 같은 데이터 플로우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웃풋까지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모델이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어서 이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들을 넣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f.keras.model에 인풋이랑 아웃풋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레이어들을 모델이라고 하는 박스에 넣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클래싱 API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브클래싱 API에서는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닛에서는 저희가 사용할 레이어들, 변수들을 정의해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준 것을 이 아래 함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선 쿼리라고 해야 하는데 쿼리 아니라 forward와 같은 단어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인풋을 위에서 정의한 conv1이라고 하는 레이어에 넣고 net이라고 하는 결과를 반환을 하고 그것을 다음 레이어에 넣고 그것을 net이라고 하는 데다가 반환을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고 그 결과물을 리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서브클래싱 API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반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오늘은 트레인 위더 모델, 제가 저번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레인 위더 모델에서는 저희가 크게 데이터셋 로드 및 전처리, 그 다음에 모델 인스턴스 생성, 그 다음에 모델 컴파일, 모델 학습 이 네 가지 부위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불러오는 데이터마다 불러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틀을 따른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는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는 손글씨 이미지를 통해서 이것이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인퍼런스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mlist.load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로드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train images, train labels, 그 다음에 test images, test labels로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images는요, 여기에 이렇게 손글씨 이미지가 되겠고요. 여기도 images를 쓰니까 이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labels는 이 2에 해당하는 정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 레이블스에도 이러한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왜 나누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어떤 수능 준비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고시 준비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 교재가 있을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비슷하지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 교과서는요, 트레인 데이터입니다. 저희 인공지능은요, 이 트레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모델을 평가할 때 이 시험지에 해당하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학습을 시키는 용도와 그 다음에 학습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이
초반에 일반적인 데이터의 나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인데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train images랑 train labels, test images랑 test labels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로드하고 전처리하는 부분이었고요.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모델 이꼴 어떠한 모델,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위에서도 봤던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클래스로 mnist 모델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것을 모델이라고 하는 데다 반환하는 코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이 모델이라고 하는 박스, 정확히 말하면 함수죠. 이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 모델이라고 하는 데다가,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반환을 해 주었습니다. 시퀀셜에서도 이 시퀀셜이라고 하는 함수를 모델에다가 반환을 해 줌으로써 저희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모델 컴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 학습에 필요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설정해 주시는데 이 모델에서 설정해 줘야 될 것이 옵티마이저랑 로스를 크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인풋 X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인공지능 모델에 넣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값 Y값을 내보낸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예시를 들어보면요, mnist 데이터셋에서는 2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Y값은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때 이 인공지능이 잘 학습을 했으면은 2라고 하는 이 값을 잘 반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이라고 하는 값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3이라고 반환했던 인공지능 모델을 수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로스라는 것과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값이 얼마나 잘 맞았는가를 평가합니다. 2라고 하는 값을 반환을 했다면 잘 맞았으니까 로스가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0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면은 2에 해당하는 값보다 로스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 로스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될 점은 잘 맞게 했으면 로스는 작고, 그 다음에 다르게 잘못했으면 로스는 커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로스의 방법들이 있는데, 로스를 구하는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이런 식을 여기서는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스를 구했으면 이 로스를 이용을 해서 이 모델을 수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델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웨이트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웨이트를 수정해 주는 친구가 옵티마이저입니다. 이 옵티마이저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아니면 아이다 그레드, RMS 프롭, 모멘텀, 아담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렇게 인풋 X를 받아서 Y값을 예측을 하는 것을 순전파라고 합니다. 순전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스를 이용을 해서 웨이트를 갱신해 나가는 것을 역전파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옵티마이저랑 로스라고 하는 거 각각 설정을 해 주었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여기서 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필요한 것들을 정의하는, 설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잘 이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는요, 이 model.fit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보셔서 느꼈겠지만 이 model. 어떠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어떠한 작업들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model. 아까는 컴파일이었고요, 이번에는 model.fit입니다. 처음에는 X 데이터에 해당하는 train 이미지, 그 다음에 Y 데이터에 해당하는 train labels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
근데 여기서는 트레인에 해당하는 x와 트레인에 해당하는 y 값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에는 여기에 테스트 이미지스, 테스트 레이블스, 그러니까 테스트에 해당하는 x 값, 테스트에 해당하는 y 값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에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폭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 트레인 데이터를 아까 교과서에 비유를 했습니다. 교과서에 비유를 했는데요. 놀랍겠지만 책입니다.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하는 것을 몇 번 회독할 것이냐, 몇 번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폭 값은 5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번 이 교과서를 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폭 값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학습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트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제가 아까 모델.닷 어떤 함수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델.summary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모델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들이 어떤 레이어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모델, 이 레이어의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